북녘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던 김정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좀 힘드실 테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함경북도 회령으로 가서 강을 넘었는데, 그때 강 넘기는 힘들지 않았어요? 강 넘기가 쉬웠어요. 그래요? 네. 그때 98년도라고 했나요? 네. 98년도 그때는 진짜 막 사람들이 막 넘어다닐 때였죠? 그때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네. 어떤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되게 네, 쉽게 네. 넘은. 그래서 저는 위에서 약간 밀수라고 양강도 해산에서 밀수도 좀 해보고 막 중국을 막 제 집 넘나들듯이 막 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때 제일 쉬웠거든요. 그냥 막 진짜 이웃집을 넘나들듯이 중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해산은 좀 더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강을 그러면 넘어서 중국에 갔는데, 사실 중국에 가서 돈을 잘 벌게 해주겠다는 그분이 말이 다 맞았나요? 아니었죠. 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일단은 강을 건넜어요. 건넜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한 10분 있다가 자기 네. 간대요. 그래서 네.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북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쩌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 오면은 네. 전화하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번호를 줬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격수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할머니하고 나하고 그때 아마 택시였었는데 네. 좀 꽤 오랜 시간을 간 것 같더라고요. 택시 타고. 예. 가서 그러니까 오늘 아파트에 그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에 그냥 거기 있는 것이 다고 할머니가 하는 말 그냥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냥 그 한마디였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냥 한 10일 동안 있었거든요. 열흘 동안. 네, 열흘 동안 있다가 거의 10일째 그냥 나를 옷을 이것저것 사 입히고 그 할머니가 나를 어디 데리고 간다고 해서 어디 가냐고 했더니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따라오래요. 아, 진짜요?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아마 그것도 조금 꽤 오래 간 것 같고. 기차 타고 그냥 아침에 탔는데 오후 됐었어요. 점심때 돼가지고 내렸는데 어떤 시골 같은 마을이었는데 칸도 많고 이렇게 한 칸에 내가 앉아있고 이렇게 보면은 유리가 한쪽집이다 보니까 유리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어떤 아저씨하고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서 나는 그냥 19살이면 조금 서른 있었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어딘가 모르죠. 나를 무슨 일하는데 데려다 주나 그랬는데 그 남자가 할머니한테 칼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갑자기? 예. 왜?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한테 칼 들었냐고 했더니 내가 오기 전에 할머니가 나를 데려오기 전에 한 달 전에 38살짜리 여자를 5,000원에 팔았대요. 5,000원에 팔았다고? 예. 그 할머니가 중국 돈 5,000원. 예. 할머니가 팔았다고? 그렇죠.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한테. 근데 이 아줌마 지금 38살짜리 여자가 집에 가겠다고 계속 울고 하니까 남자가 5,000원을 줄 테니까 여자를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내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 돈을 그런 거죠. 그렇게 이 할머니는 겁나니까 나를 팔아서 주겠다 했었대요. 결국은 나를 팔아서 여기를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사람을 팔아서 벌은 돈 빚진 것을 사람을 팔아서 다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쩌냐고 했더니 나는 여기 있으라고. 근데 그 말이 할머니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나를 여기다 왜 버리고 가냐고. 그때 조금
좀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그때까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신 거네요. 그 전에는 결국은. 몰랐었는데 네. 뭐 5천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여자를 뭐 나를 팔아서 준다고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죠. 아 나를 팔아먹는구나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맞다. 진짜 할머니가 나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여기 있으라 하냐 이렇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이 어려서 돈이 값이 안 나온대요. 값이 그러다 안 보니까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가야 된다. 여기서 잡히면은 안 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나는 문을 열고 그 이런 그 대문 있잖아요. 그 길로 그냥 나는 걸어 나갔지. 나가다 보니까 할머니도 따라 나왔거든요. 그때 남자 한 명이 그 집에 있었으니까 딱 대문을 딱 뒤졌는데 할머니가 나보고 뛰래요. 그래서 왜 했던 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그냥 뛰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진짜 진짜 한 40분을 뛰었어요. 죽기 살기로 뛴 거네요. 네, 결국은. 40분을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어느 마을 그냥 논밭인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1월 달이라. 논밭에 막 걷다 보니까 땀이 추웠던 게 땀으로 번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정도면 됐겠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하는 말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은 우리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이자고. 그래서 할머니는 벽돌집 두드리고 나는 처가집 두드렸거든요. 이렇게 북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집 문을 두드리면 물 한 모금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더 못 나은. 사는 집에 가면 그래도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그거 있어서 나는 처가집 문을 두드렸는데 처가집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 여기 나오셨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지. 들어가니까 진짜 처가집 옛날 그런 집. 그래서 한 20분을 앉아있는데 여자가 조선말을 하더라고요. 반갑네요. 조선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저만 게 여자가 밥을 먹으라고 밥상까지 차려주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 할머니 보고 물어보는 게 북한 여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북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진짜요? 진짜 우연인데. 그 여자도 북한 여자더라고요. 나하고 동갑. 나이가. 진짜 심지어 19살. 예. 와, 동갑이네요. 예, 동갑이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나보다는 조금 많이 성숙? 이렇게 조금 체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약간 성숙해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할머니를 조금 미워하는 그런 자기도 팔려왔으니까. 그 딱 느낌을 아는 거군요. 그 사람은 이게 벌써. 그 여자분은 10,000원에 팔려왔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물론 막 13살, 14살 말고 성인이 됐을 때 막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안 된다고. 그 할매는 뭐 제가 약간 책임이요.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할머니가 그 친구분한테 어디 남자가 없냐고 나를 팔아서 자기는 가야 된다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팔아먹을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해서 나는 지금 모른다. 어디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일단은 기다리래요. 기다리라고 어디다 전화를 하더니 그게 이제 저녁이 됐거든요.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남자가 3명이 이렇게 공안이더라고요. 진짜요? 네. 와, 공안한테 전화한 건가? 그렇게 전화하기는 싹 전이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저녁에 지금 어제 해가 다 질 때인데 공안이 사복 입고 자기 그 옷을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할머니도 놀라고 나는 그냥 공안 옷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놀랐는데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이게 한 10분인가 그 정도 됐는데 한 분만 들어오셔요. 두 분은 안 들어오시고 남자분이. 공안 경찰이. 예. 그래가지고서는 모자를 벗고 하는 것이 많이 놀라셨죠?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많이. 뭐지? 근데 그게 그 친구분이 자기 신랑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그 신랑 친구가 공안이래요. 그래서 나를 자꾸 팔아먹으려는 나를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게 없으니까 공안 그 친구들 옷을 빌려다가 예, 이렇게 공안인 것처럼.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했는데 그 할머니는 100원 주고 보냈대요. 중국 돈 100원 주고 보내고 나는 그냥 그 집에 있는데 아 조금 그래도 그게- 그 친구분이 참 기지를 발휘했네요. 그래도 위험을 그렇게 해서 예. 모면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결국은 극적으로 그 같은 또 탈북민 나이도 같은 그분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결혼을 하신 거네요. 그분은 거기에서. 결혼을 했죠. 네,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면 그분이랑 계속 쭉 같이 사셨어요? 아니요. 그럼 누구랑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음. 결혼을 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결혼은 안 한다고. 그게 뭐 19살에 결혼이냐고. 근데 그때 당시 남자 상대가 뭐 28, 30살. 근데 저희 삼촌이 2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같은 사람들하고. 네. 네. 왜 삼촌 같은 사람하고 사냐? 나는 안 간다 했더니 둘 중에 하나래요. 그게 안 하면은 그래도 한 남자 보호석에서 살아야 내가 안전한 거고 아니면은 그렇죠. 뭐 이런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해서 극구 부인하니까 얘가 마지막에 한 것이 교회. 아.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게 교회였었어요.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를 어떻게 뭐 결혼도 안 한대 뭐 이런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술집 같은 데서 그런 더 데는 일을 안 내가 하겠다. 더 아니죠. 나를 더 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생각한 것이 교회였었거든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계속 교회도 머무를 수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시니까 당분간은 일손도 도와드리면서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네 집에 가게 된 거죠. 고맙네요. 진짜 그렇게 그 교회가 사실 그러면 교회가 중국 뭐 조선족 교회나 뭐 한족 교회였어요? 아니면 조선족 한국 교회. 조선족 교회. 그러면 그 남자분이라는 분이 그 중국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떤 남자예요? 그 뭐 교회 뭐 목사님이요? 목사님. 목사님은 조선족이죠. 아, 조선족이군요. 조선족이죠. 조선족이고 그러면서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집에 있고 그렇게 말을 모르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항상 나를 장마당에도 데리고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배워야 된다고. 집에서 암만 펜떼가지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 중국에는 아침 장마당 있잖아요. 아침 네, 장마당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주고 받고 사고 이런 거. 그래서 할머니가 말을 나를 많이 배워준다고 데리고 나갔었고 나가면 손녀라 하고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할머니 딸 그때는 그냥 고모라고 부르라 해서 고모라고 해갔는데 그때 나를 어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딱히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고모 아는 식당 친구 식당에 나를 그냥 먹고 자고 거기 간 것이 왕청이었어요. 왕청. 네, 왕청. 거기에서 그러면 식당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그게 그때는 온면관이라고 옥수수 국수 면만 파는데 이게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돈은 그 젖소이고 월급 급여 같은 거는 급여 거기서 돈을 모으고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한 이렇게 교회 그때 당시엔 처음에는 교회도 많이 다녔었고 원래는 교회라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생소해가지고 그렇죠. 예배를 보면 조금 웃기도 하고 조금 막 닭살 같은 게 나고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가 그거는 몰라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교회 사람들이? 네, 친근하게 뭐 왔니, 어쩌니, 그쵸, 괜찮냐 그쵸. 이런 말 그거 하고 내가 이게 아니면은 내가 갈 곳이 없구나라는 거. 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아마 지금까지도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마 내가 교회 아니었으면 내가 갈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그런 면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자처럼 그 탈출해서 이렇게 오신 그 탈북자분들을 이렇게 숨겨주시고 또 남한으로 보내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중에 공감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 그 교회 분들이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죠. 아니 여기 말고 처음에 딱 갔을 때 없죠. 그 교회 분들이랑 뭐 원래 뭐 친분이 있어서 그 없죠. 교회를 간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없죠.
한 번도 못 만나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좀 그 살갑게 대해주고 친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북한에서는 사랑이나 뭐 이런 따뜻함이라는 게 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정수님처럼 그런 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뜨거운 게 좀 있다, 뜨거운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니기도 하고 그 식당에서 일도 하시면서 계속 식당 일을 쭉 그냥 하시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했죠. 하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네, 그 사고를 어떻게 하다가 당한? 주방에 있는 이모가 네, 그 중국에는 저녁에 그 먹거리 장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빵틀을 나와서 온다. 빵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나와서 먹으라고 네, 이렇게 아침에 문은 내가 열고 저녁에 문은 제가 닫거든요. 네, 이렇게 이모는 친구분 만난다고 그 장거리 갖고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식당에서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잘 때 되니까 나보고 나오라고 한 것이 제가 그때는 걸어가면 될 것을 자전거 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살론버터 있잖아요. 살론버터? 네, 무슨 뭐? 사람 싣고 다니는 거. 사람 싣고 다니면서 돈 버는 거. 그 오토바이인데 이렇게 뒤에다 바구니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 산발이 오토바이처럼 뒤에다 사람 싣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분이 술을 드셔가지고 역주행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다 나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저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그 바구니로 날아 들어간 거죠. 진짜요? 정면으로 그냥 마주치. 정면으로 아주 그냥. 근데 그 사람 그 바구니가 내면이 유리였었어요. 내면 유리.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청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이렇게 뭐 부딪혔다가 튕겨 나가서 다른 차에 치였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내면이 유리다 보니까 날라 들어가 보니까 나는 그 바구니에 들어가 있고 유리가 깨지면서 제 얼굴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얼굴이 지금 혹시 안경을 잠깐 좀 벗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여기서 수술도 하시고 해서 많이 괜찮아진 게 이 정도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게 참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쪽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결국은 그 상처 자국이 낫지 못하고 거기서는 치료를 전혀 못 받으시고 여기 와서도 원래 이게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굉장히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료를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대요.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아직 허물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후원 계좌로 정말 소정의 작은 소정의 어떤 작은 보탬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정수님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고를 당하는데 결국은 그 100% 그쪽 그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배상을 해줬나요? 아니요, 그거 없었어요. 그거는 없었고 네. 처음에 그러니까 날라 들어갔는데 네. 그 사람이 모자에서 빵 모자를 썼거든요. 그 모자를 벗어서 내 얼굴에 댄 거, 그러니까 피가 흐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몰라요.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실신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를 마취약 안 하고 다 꿰맸다 그러더라고요. 마취약 안 하고? 마취를. 그렇게 제가 실신한 상태니까 실신한 상태에서 마취를 넣으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 있어서 꿰매는 동안도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단 정신 조금 차렸는데 요 턱 밑을 지금은 그나마 내 입 안에까지 다 이렇게 꿰매가지고 여기를 꿰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게 또 기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끝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막 감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는 꿈을 꾼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뭐 너무 처참하게 찢어지고 뭐 난리가 났을 근데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나 꿈 꾸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신 잊어버린 거네. 거. 예. 세상에. 그렇게 하고 누워서 왜 이러지? 여기가 어디지? 그냥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어디 차 사고 났구나라는 그거를
그리고 화장실 가서 얼굴을 봤는데 다 이렇게 하얀 거를 동점이 있고 하루 이틀 이렇게나 뭐 붓기잖아요. 누워서 울다 보니까 눈이 파여 있어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이런 물티 이걸로 막 찍었군요. 그냥 예, 이걸로 짜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눈에 유리가 3개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넣고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유리가 박혀 있은 게 아직 뭐 안에 다 뺐어요. 뽑긴 예. 뽑았는데 그때 그 찢어지고 막 이렇게 예, 각막이 예. 파괴되고 하니까 그래서 참. 내가 사고 났지 했는데 그게 앞에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여자애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얼굴이 아직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못 봤고 이 상태로 봐서는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자살시도 진짜요? 자살시도 했는데 중국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중국에는 어르신들이 네. 여기는 수면제라는 거 처방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어르신들이 잠 안 오면 이런 병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그게 수면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보고 물어보니까 잠이 안 와서 먹는다고. 그때 나이가 제가 24살이니까 그 약을 훔쳐다가 24알을 먹었어요. 다 드신 거네요, 그냥 아예. 네. 세상에. 먹고 그냥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거를 하고 이불을 쓴 상태에서 그냥 저도 모르죠. 근데 눈을 깨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산소호흡 하고 있더라고요. 호흡기를. 있군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15분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쭉 자고 있었어가지고. 네, 15분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근데 그 기사분이 제가 입을 이렇게 깨매고 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빨대에다가 죽을 써왔대요. 나를 먹으라고. 근데 내가 그냥 아주 실신 상태로 돼 있으니까 바로 손 쓴 게 막 이렇게 막 그 위를 막 세쳐가고 막 그렇게 난리를 냈었나 봐요. 뭐 관장한다 그러나 뭐 아무튼 그거를 다 위세척하고 막 이런 거 의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아주 뭐 난리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렇게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 15분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지만 또 그분이 나를 살렸고. 네. 그러니까 참 안 좋은 표현으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얘기긴 한데 근데 어차피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해서 사람을 친 거잖아요. 근데 뭐 병원이 일단 가긴 갔는데 문제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치료받은 다음에 문제잖아요. 이게 허물도 남고 그거는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줘요? 보상 같은 아니요. 거는 그냥 실밥 빼고 씨발 빼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뭐 무슨 뭐 손해배상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 후에 내가 북한 여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참. 북한 여자라는 걸 알았어가지고 그 집 와이프까지 와가지고 조금 좀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자기네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북한 여자인 걸 안다고 그렇게 저도 겁먹은 상태에서 그냥 바빴다. 그냥 실밥만 빼고 그냥 염증 치료하는 그 정도에서 그냥 얘기를 저 구체적인 얘기를 그 와이프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 사람들도 와서 어떻게 놀았는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너무 일부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얘기 너무 이렇게 막 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래 후원 계좌에 정말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